베이스. 완벽하게 진짜. 죽었잖아. 그렇겠나? 자, 퀵테부터 그러면 한번 봅시다. 조한이 어디 있어? 아, 공식이 있었구나. 이거 Y는 그게 있었네. 공식. 그러니까. 한빛, 유진, 태윤, 태윤이야. 준혁이. 으이씨. 베이스 만점이야? 만점이야. 빵점. 후배야겠다. 조한이, 베이스. 예. 수비, 제가, 원빈, 동아. 그래? 왜? 아, 야, 못 봤다. 오케이. 고쳐줄게. 합리적 풀을 바꿔놔 지금. 근데 무슨 공식이 이번 푸는 거야? 베이스 3명 몇 점 맞았어? 다 맞았어. 오 진짜 잘한다. 4 나왔나? 오. 아 화학도 다 맞은 것 같아. 오늘 화학 쉬었잖아. 그러니까 4 나왔나? 구경. 기대. 역시 베이스야. 베이스. 누가 했어요? 조한이? 아니요. 오, 4 나올 것 같아. 조한이 원래 잘했잖아. 그지? 에이스. 역시 나보고 초반이야. 보자. 그렇게 말하면. 자, 1번은, 요거는, 그, X 1cm 첫 번째 칸 있죠? 그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만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속도가 둘 다 2cm/s인데, 한 칸당 1cm니까, 1초 후면은, 1초 후에 여기에서 만난 지점 하면, 두 칸을 보내면 됩니다. 그죠? 두 칸을 보내면 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한 칸, 두 칸에서 이 지점이 여기 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B는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 지점이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서 만나는 거죠. 그죠? 둘 다 여기 변이가 0인 지점이 여기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항입니다. 열심히 계산해서 푼 사람들도 있던데 0입니다. 그죠? 이런 거는 잘 이렇게 그 자료를 보고 원하는 그 문제 의도에 따라서 그림으로 잘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전파 속도인데, 우리가 전파 속도는 V는 T분의 람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건 우리 파동함수에서 방정식에서 K가 뭐였죠? 람다분의 파수였죠. 파수는 요건 람다분의 2파이였죠.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 이건 뭐였습니까? 이게 각 진동수, 각속도죠. 각 진동수인데 얘는 t분의 2파이였죠. 그럼 요 갖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K분의 오메가는 그렇죠. K분의 오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거기에서 K 값이 얼마입니까? K 값이 2라고? K가 어떻게 2야? 여기 Y는 2 sin 4파이 T 마이너스 2파이 X죠. 맞니? 그러면 이게 파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각진동수고. 그죠? 그래서 2파이분의 4파이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까지 나와요. 아니면 지금 크기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요거 뭡니까? 중첩 원리 쓰면 되죠. 그죠? 이 선이 이렇게 몇 개를 보조선을 그려놨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자, 첫 번째 보조선 가와 나 이어져 있는 거, 그거는 이제 나의 진폭만큼만 딱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진폭 그 사이에 가도 아래로 내려가 있고 나도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얘들은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크게. 그 다음 첫 번째 보조선과 두 번째 보조선 그 사이는 가는 플러스로 진폭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로 진폭이 생겼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쇄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칭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는 B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은 가장 소한 부분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거 많이 틀렸던데. 자, 이거 종파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자, 플러스 y로 된 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플러스 x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도 이쪽 방향, 얘도 이쪽 방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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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기호가 붙은 것 중에 가장 소한 지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A가 됩니다. A. 됐니? 그리고 금요일부터 시험 대비 들었죠? 3단 들어가는 학생 있나? 저야. 아, 너야? 한 명 있다 그러던데. 너구나? 자, 오늘은 거기 저번 시간에 673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그 빛의 성질 중에 직진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다가 끝나버렸는데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갑시다. 자, 673페이지 아래쪽. 자, 바늘구멍 사진기 들어봤습니까? 바늘구멍 사진기. 이거 뭘 이용한 거다? 빛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다? 직진성이죠. 그죠? 그래서 바늘구멍 사진기도 우리가 예를 들면 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작은 박스를 다시 집어넣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구멍을 내놓으면 자, 여기가 이제 반투명 테이프 같은 거, 셀로판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발라놓고 요걸 밀어 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상의 크기를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이 이런 상이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 해서 거꾸로 맺힌다는 거. 그죠? 요런 성질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그림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674페이지 그림자. 자, 그림자는 꼭 알아야 될 게 본 그림자하고 반 그림자의 원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체가 여기 있고요. 여기 강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자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빛이 가는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가는 경로에서 자 이 부분은 광원 어디에서도 빛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직진하기 때문에. 만약에 직진하지 않고 휘어져 들어온다라고 하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직진성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는 여기에서는 절대 광원에서 오는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본 그림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 여기 이 구역은 뭐가 되느냐면 이쪽에서는 빛이 도달 못해요. 이쪽에서는. 그러나 이쪽에서는 빛이 도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부 빛만 들어오는 그런 지역을 갖다 우리가 반그림자라고 합니다. 반그림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어디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일식과 월식. 그죠? 일식, 월식. 일식 본 적 있나? 일식. 월식 본 적 있나? 월식은 좀 자주 볼 수 있어요. 그죠? 일식은 보기가 쉽지 않죠. 뭐 또 수업 시간에 과학쌤이 오늘 우리 동네에서 일식 있다. 그러면 수업 째고 그죠? 나가서 보기도 하는데 일식이 우리 동네에 생기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일식은 선생님은 일식 본 적 있죠. 수업하다가 그때 낮 수업이었지? 아마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방학 때 애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일식은 생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생긴다고 하더라도 특정 부위에서만 생깁니다. 그죠? 특정 부위가 어디? 자, 여기 본그림자 지역이면 이게 지구다. 이만큼이. 그럼 본그림자 지역에서 계기 일식이 생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그림자 지역. 요렇게. 여기에서는 부분 일식이 생겨요. 부분 일식. 그래서 일식을 관찰하고자 하면 그 동네로 다 날아가야 돼. 전 세계에서. 그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월식은 다릅니다. 월식은 밤이 되면 전부 다 관측 가능해요. 그 시간도 얘는 1, 20분이면 얘는 뭐 대략 한 40분 정도 뭐 그렇게 여유가 좀 있죠. 거기에다가 월식은 밤 지역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월식이다 그러면 구름만 안 끼면 창문 열면 집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찰 쉽죠. 그리고 하나 물어보자. 일식은 여기가 계기 일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월식. 자, 달이 이렇게 걸쳤어요. 이렇게 걸치면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럼 달이 반그림자 속에 완전히 들어갔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부분 월식이다. 손 들어봐. 다리 들어간 거는 들어본 적 부분 월식 생깁니다. 부분 월식 생기는데 여기 들어갔을 때 부분 월식이냐? 월식도 부분 월식, 계기 월식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어요. 동일하게 있는데, 자, 선생님, 이거 괜히 물어봤구나. 모르는구나. 자, 여기, 일식은, 부분 일식이 이 지역이라고 했잖아. 이 지역. 그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부분이라고 했는데, 달은 다릅니다. 달은 여기 걸치거나 여기 쏙 들어간다고 해서 부분이 안 생겨요. 부분 월식은 반드시 본 그림자에 걸쳐야지 부분 월식이 돼요.
그리고 완전히 들어가야지 계기월식이 됩니다. 알겠죠? 뭐 그 정도만 알아둬도 되겠고, 어쨌든 그림자는 왜 생겨? 빛의 직진성 때문에 생겨. 자, 그 다음에 광선 역진의 원리. 한 번 갔다. 어떤 식으로는 갔다. 예를 들어서 렌즈가 있어. 이렇게 갔어. 그러면 다른 조건이 안 바뀌면 여기에서 그대로 반사됐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간다니. 알겠죠? 왔던 길 되돌아간다. 자, 독립의 원리.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파동의 독립성하고 똑같고요. 자, 네 번째 강속도 불변의 원리.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거 어디에서 나왔어요? 강속. 이거 누가 측정한 데이터 가지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마이컬슨 몰리가 실험을 했던 걸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그 결과 가지고 따져보니까 이건 뭐 강속 불변인데?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거기에서 뭘 했느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좀 이상한 말이 있죠? C 플러스 V.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기차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차가 V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사람이 서가지고 활을 쐈다. 그래서 2V로 쐈어요. 2V, 뭐 2V로 쏠 수 있겠죠, 그죠? 뭐 우리나라 활 잘 쏘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땅에 정지해 있는 사람은 저 활이 얼마로 보입니까? 3V로 보이죠? 그죠? 3V로 보여요. 근데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안 쏘고, 활을 안 쏘고 레이저를 쏴버렸어요. 레이저 총 뿅 쐈어요. 근데 레이저는 빛이니까 어떻게? C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인다? CC 그대로. 여기 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C로 보이더라는 얘기야. 이게 왜 그런지는 아니야? 자, 이게 속도 덧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V1하고 V2로 간다. 그러면 V라는 것은 V1 더하기 V2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하나가 V1이고 하나가 V2면. 그죠? 자, 근데 이거는 갈릴레이식입니다. 요걸 상대성 원리에서 얘기하는 속도 덧셈 법칙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V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돼요. V1하고 V2를 더하는데 분모 값이 이렇게 돼요. 요렇게 더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더하면, 만약에 이게 활이다 치면은, 보세요. 활하고 기차의 속도를 곱했어요. 곱해도 이게 광속에 비해서 원체 느리죠. 거기에다 강속은 제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값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기 때문에 느린 속도에서는 옛날 방식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광속이야. 광속이 들어갔다. 자, 요걸 광속이라고 해보자. 요거. 그죠? 요걸 광속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위아래에다가 요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C제곱을 곱해봅시다. C제곱. 여기도 C제곱. C제곱씩 곱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C 제곱이 되고, 여기는 CV2가 되죠? 그죠? 자, 위에는 그대로, C 제곱에 C 플러스 V2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서 C를 뽑아내 봅시다. 그러면 C 플러스 CV2 이렇게 돼서 C 제곱 C 플러스 V2 이렇게 되겠지? 높이 껴. 자, 이랬더니 여기 하나가 C 플러스 바로 안에 C2가 C 없어요. 요거 없어지죠. 그죠? 그죠? C를 뽑았으니까. 자, 그래서 요게 날아가니까 결국 C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C가 되면, 무조건 광속 C로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0.5V하고 0.5C 0.5C 넣어가지고 계산 한번 해봐. 조금 전에 썼던 그 식에다가.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지. 자, 여기에다가. 맞죠? C 나와요. C가 나온다고? 와 0.5C 0.5. 0.5C, 둘 다 0.5C로 해갖고 넣어가지고. 5분의 3. 10보다 넘게 나온다고? 조금 낮게 얼마? 5분의 4. 5분의 4C. 그죠? 5분의 4C니까 0.8C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1이 안 나오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광속도 불변의 원리인데, 저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수상대성 이론 배우면, 로렌츠 변환을 배우면 다 그냥 해결됩니다. 알겠어요? 로렌츠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갈릴레오 변환이 있었는데, 그거는 뉴턴 역학이 있죠? 거기에서 적용되는 거고, 로렌츠 변화는 상대성 이론 쪽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페르마 원리. 이건 뭐냐면 거기 빛의 경로는 어떻게 가려고 한다고요? 최단 진행 시간. 최단 시간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최단 시간으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가장 빠른 경로를 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시간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A 지점이 있고 여기 B 지점이 있는데 A랑 B 매질이 달라요. 매질이 1, 2 이렇게 잡았을 때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데 가장 시간이 짧게 간다라는 게, 자,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짧을까요? 모르죠? 그죠? 모르죠? 이게 제일 짧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게 제일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쪽 이렇게 가는 게 이건 너무 같다. 자,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빛은 진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우리 빛의 성질 중에 굴절 배울 때 저걸 이제 써먹을 거예요. 알겠죠? 이게 페르마의 정리입니다. 정리가 아니라 원리입니다. 페르마의 원리.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뒤로 넘어가 보죠.
파동의 반사는 오늘 좀 다 하긴 힘들겠구만. 자, 파동의 반사 봅시다. 파동의 성질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직진성, 빛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직진. 그 다음에 반사, 굴절, 회절, 간섭. 또 하나 뭐 있을까? 평광. 평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광. 알겠죠? 평광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지금은 이제 반사를 한번 봅시다. 반사. 반사인데, 반사에서는 꼭 알아야 될 용어가 뭐냐면, 고정단 반사와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반사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자유단 반사가 있습니다. 근데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고정단은 소환매질에서 소환매질 들어봤죠? 들어봤니? 모르겠어요. 요거는 뒤쪽에 굴절까지 배우고 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요 굴절률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 소환매질에서 밀환매질로 들어가면, 입사를 하면, 우리가 고정단 반사라고 얘기를 해요. 고정단 반사. 자, 자유단 반사는 밀환매질에서 반대로 소환매질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우리가 자유단 반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반사라는 것은 뭐가 이렇게 가다가 튕겨나가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한번 흔들어 주면 이렇게 펄스가 쫙 갈 겁니다. 그죠? 갔을 때 튕겨나오는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튕겨나오면 그걸 반사파라고 합니다. 반사파. 반사파가 튕겨나올 때, 들어갈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나올 때는 거꾸로 됐죠.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위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위상이 얼마나 바뀐 겁니까? 파이만큼 바뀐 겁니다. 180도. 알겠어요?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런데 자유단 반사는,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란 말은 여기가 고정이 돼서 움직일 수 없다. 여기가 링처럼 이런 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이걸 흔들었을 때 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사하는 펄스가 쫙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얘도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위상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요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요건 외워놓으세요. 외워놓으세요. 저기에다 이제 나중에 그 굴절률 추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굴절률을. 자, 그 다음에 이제 투과파라는 게 있습니다. 투과파. 투과파. 반사파, 투과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어떤 벽면처럼 고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대로 갔다가 튕겨 나오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과파
판은 뭐냐면, 여기 잘리나? 잠시만. 저쪽에다 써야지. 자, 투과판은, 자, 줄의 굵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의 굵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펄스를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쭉 가다가, 자, 요 부분이 고정단일까요? 자유단일까요? 고정단. 자, 요 부분이 쉽게 움직이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쉽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겠죠. 왜? 여기는 가벼운 실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무겁죠. 그죠? 그래서 관성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쉽게 일어나지만 여기는 쉽게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직은, 소하다, 밀하다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막 가면 여기는 고정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정단 반사다. 그래서 얘가 딱 부딪히면 어떻게 나오겠니? 돌아 나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반사파는 어떻게 돌아 나온다? 180도 요렇게 반대로. 그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게 이 변이가 똑같이 그리면 안 됩니다. 요걸 조금 더, 요걸 좀 키웁시다. 요거를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통과를 해서 갑니다. 왜냐면 얘도 실이기 때문에 파동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전달될 때 여기 통과하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변이와 요 변이의 합이 이 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뉘어져 갑니다. 여기서 이게 고정단 반사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에서 입사를 시킬 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자유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자유단입니다. 자유단 반사. 자유단 반사니까 얘는 어떻게 가겠니? 여기서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고정단과 자유단의 개념을 살짝 익혀 놓으세요. 알겠죠? 저거는 이제 배우면서 더 확실하게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요걸 외워 놓으세요. 요걸. 그리고 변하는 게 뭔지, 반사파에 대해서 변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사의 법칙 되어 있는데, 반사의 법칙은, 뭘 반사의 법칙이라고 합니까? 반사 법칙은 중요하지만 뭐 간단해요.
자, 항상 이 경계면에 대해서 90도로 수직으로 세우는 이 가상의 선을 뭐라고 합니까? 요건 모르면 안 됩니다. 얘가 법선이에요, 법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법선이 있을 때, 자, 여기 빛이 이렇게 들어간다. 파동이 되겠죠. 자, 그대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자, 요거를 I라고 하면, 요거는 I 다시라고 했을 때, 자, 요게 입사각이 됩니다. 알겠죠? 입사각은 항상 각 이름 붙일 때는 누구랑 누구 사이를 부르느냐. 항상 법선을 끼고 얘기해야 돼요. 법선과 입사광선. 법선과 반사광선. 그 사이에서 이 각은, 두 개의 각은, 입사각, 반사각이 되는데, 항상 같습니다. 항상. 알겠죠? 항상 같다. 이게 이제 반사의 법칙인데, 여기에서 반사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까? 면이 평균을.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입사광선, 법선, 반사광선이 모두 한 평면에 존재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반사의 법칙 그림 나와 있는데 그림 이해됩니까, 이거? 네. 천천히 보면 여러분들 정도면 요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거 한번 그림 한번 봐두시고, 그건 이제 증명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687페이지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광학적 소밀, 그죠? 이 광학적 소밀, 이걸 얘기하는 건데,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굴절률을 아는 게 제일 정확해요. 알겠어요? 굴절률을 아는 게 제일 정확한데, 굴절률은 우리가 뒤쪽에 굴절을 배워야지. 그죠? 요거는 아마 시험 대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할 것 같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강속도가 큰 물질, 작은 물질, 이렇게 해서 조금 오늘은 이해를 해봅시다. 얘들아, 광속. 빛의 속력이 어디가 제일 빠르죠? 진공. 그 다음이 공기. 그 다음이 물. 그 다음이 뭐 요런 정도? 요런 느낌으로 봐두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어디가 밀한 매질이고 어디가 소한 매질일까요? 다이아몬드가 B라고 진공이 소. 자, 광속이 빠른 쪽이 소한 매질. 알겠죠? 광속이 느린 매질을 밀한 매질. 자, 요렇게 잡아놓으면 굴절률 정확하게 배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굴절률을 하진 않더라도 우리 아까 페르마 원리 있죠? 그거 갖고 한번 살짝 볼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 요게 공기고 요게 물이다. 자, 이게 법선이에요. 그죠? 자, 요 지점 A 지점에서 빛을 쏴서 B 지점으로 갈 건데, 그러면 요걸 미리 그려놓으면 안 되겠구만. 자, B 지점, 여기로 간다라고 쳐볼게. B 지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직선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자, 1번은 요거, 여기 1번. 요게 2번. 자, 1번으로 갈까? 2번으로 갈까? 2번. 어떤 길을 타고 간다? 2번. 2번으로 가는 거 맞나요? 네. 왜? 왜? 공기에서 속도가 많다. 자, 공기가 빠른 곳인데 빠른 곳은 조금 가고 느린 곳에서 많이 간다. 그러면 최단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빠른 곳에서 많이 가다가 느린 곳에서 조금만 가기 때문에 이쪽이 1번보다는 최단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법선을 세우면 이제 이렇게 여기다 세우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빛을 딱 쏜 게 이렇게 꺾여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게 무슨 각? 요게 무슨 각? 위에 게 뭡니까? 무슨 각이라고 할까?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그쵸? 들어가는 거니까 입사각입니다. 무조건. 여기 법선하고 입사강선이죠. 그럼 여기 입사각이 되는 거예요. 입사각. 그럼 여기는 반사각이라고 꺾였는데 굴절각이죠. 여기 굴절각이야. 나중에 배울 그거예요. 그리고 얘랑 얘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속도에 따라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어떤 매질에서 어떤 매질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정단 반사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688페이지로 가셔도 됩니다. 이게 됐으면. 688페이지 이제 위쪽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우리가 쭉 설명했던 거에 대한 거니까 읽어보시고. 자, 거기 이제 중간쯤에 가로 4번에 정반사, 난반사가 있습니다. 자, 정반사, 난반사가 있는데,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그렇죠. 정반사와 난반사는, 딴 거 아니에요. 정반사는 이렇게 나란히 들어온 빛들 있죠. 나란히 들어온 빛들, 입사각, 반사각, 이렇게 해서 보내면, 나란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난반사는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나란하게 들어오는 빛이라고 하더라도 나갈 때는 부딪히는 면에 입사각, 반사각 이렇게 각도를 재서 그려보면 제각각 나간다는 뜻이에요. 제각각. 이런 식으로. 제각각. 그래서 눈, 코, 입이 이렇게 동시에 쫙 들어왔는데 눈, 코, 입이 동시에 모여갖고 나가면 이거는 얼굴이 비쳐 보인다는 뜻이고,
얘는 눈, 코, 입이 들어왔는데 눈, 코, 입 어디 갔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비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매끄러운 면에서의 반사, 울퉁불퉁한 면에서의 반사라고 하지만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어떻게 하면 매끄럽고 어느 정도면 울퉁불퉁하냐? 내 피부 굉장히 매끄러운데 이 정도면 정반사인가? 정반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막 맞아봤더니 이것도 좀 매끌매끌한데 정반사인가? 모르겠죠? 그 기준은요, 매끄럽다, 그렇지 않다는 내가 얼굴 비춰봤을 때 얼굴이 비쳐 보이면 매끄러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매끄러운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기 피부 대고 자기 얼굴이 보이는 사람은 피부가 정반사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특정 각도에서만 산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특정 각도에서만. 그러나 얘는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산물을. 그래서 이런 물체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고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전부 다 뭡니까? 난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칠판을 거울처럼 반질반질하게 해놓으면 불빛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불빛 각도에 있는 사람들은 눈부셔서 못 봐요. 수업 시간 내내 눈뽕 맞고 막 어지러워가지고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스크린 같은 거 뭘로 해놔요? 어떤 면으로 해놔요? 거친 면으로 해놓는 거야. 알겠어요? 난반사를 해야지 모든 각도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지. 안 그러면 저 영상에서 나오는 각도에 맞는 애들만 보겠죠? 그죠? 돈 내고 뭐 하는 짓이야. 그죠? 자, 그런 것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은 몇 종류 있어요? 세 개. 크게 2개. 더 나누면 3개. 어떻게 크게 나눌까? 평면 거울하고 구면 거울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죠? 구면 거울에 다시 뭐가 있겠니? 오목 거울하고 볼록 거울이 있죠. 그죠? 이런 거. 둘 다 거울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거울이잖아. 거울의 기본적인 특징은 뭡니까? 네? 오른쪽, 왼쪽은 항상 어떻게 된다? 반대로. 뒤집힌다. 좌우가 항상 바뀌는 거야. 진짜요? 그렇지 않은 거울 없나? 그걸 잘 해가지고 막 여러 개 거울에 조합해가지고 따라가는 반사. 아니 하나만 가지고 그런 거울이 거울을 좀 아니 반사반사 그 반칙이 지금. 두번 꺾는 건데. 거울을 병풍처럼 접어가지고 여러 개인 거. 딱 그것도 반사. 구부린 거죠. 억지잖아, 억지. 뭐 어떻게 하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반사. 우리 집에 재민이가 그러던데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하면 절대 못 이긴다 뭐 그런 말이 있던데. 못 이기는 거 맞니? 못 이기겠죠. 자,
이거는 좌우는 항상 변합니다. 알겠죠? 왜 좌우만 바뀐다고 했을까? 위아래는 위아래는 바뀌는 거울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거울도 있다라는 거죠. 위아래가 바뀌어도 좌우는 무조건 바뀐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이렇게 서 있다가 위아래가 바뀌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오른손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왼손 쪽으로 가잖아.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뒤집어진다라고 치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평면이든 구면이든 좌우는 항상 바뀌고 상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평면 거울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 구별을 하세요. 물체와 상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물체하고 상. 상이 뭡니까? 상이 안에 거울에 비춰진 빛이 비쳐서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물체에 빛이 비쳐서 그 나온 빛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나온 빛이 거울이나 렌즈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게 상이 되겠죠. 그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분필 지우개를 보면은 이거는 물체일까요? 상일까요? 얘를 본다. 얘를 보고 있다. 물체예요? 상이에요? 상인 것 같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모든 상을 보는 겁니다. 니네들 눈 안에 뭐가 있어요? 렌즈가 있잖아. 수정체가 있잖아. 수정체를 통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다 뭐가 되느냐면 사실상 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거를 구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변형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보는 이 물체의 크기랑 니네가 보는 이 물체의 크기가 엄밀히 똑같을까? 아니에요. 특히 선생님은 오목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오목 렌즈가 두꺼워지면 물체가 점점점 작게 보입니다. 물체 점점 작. 오목 거울 렌즈 끼고 있는 사람들은 렌즈가 점점 눈이 나빠질수록 두꺼워지면 그걸 느낄 텐데. 선생님 눈 지금 어때 보여요?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보이죠. 정답. 커 보여, 작아 보여? 모르겠어요. 평범해 보이죠? 네. 안경 벗으면 큰일 나요. 눈만 엄청 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거울이나 렌즈를 통해서 빛을 보면, 물체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상을 보는 겁니다. 알겠죠? 왜곡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물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요거 물체. 그 다음 여기 거울이 이렇게 있다. 거울이 있다. 그러면 얘 이제 물체라고 잡고, 상은 어디에 있느냐? 얘랑 똑같은 거리. 자, 요게 1m다. 그러면 거울면이 이거라고 가정을 하면 두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1m 되는 지점에 어떤 애가 나타난다? 크기가 똑같은 애가 나타난다. 평면 거울의 특징입니다.
그냥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리 동일하고, 그죠? 크기가 같다. 거울 딱 보면은 어때요? 거울 속에 나는 좀 나보다 작아 보이는데? 그렇잖아. 근데 점점 다가가 봐. 쟤도 다가오잖아. 그죠? 딱 쓰면 어때요? 똑같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m 되는 사람이, 자, 2m야. 우리랑 키가 좀 비슷하죠? 그죠? 얘네 2m 조금 안 되잖아. 네. 그렇잖아. 그지? 2m 많이 안 되는 사람 있나? 아니잖아. 대부분 다 2m 조금 안 되잖아. 자, 2m 정도 되는 사람이, 거울을 봤을 때, 자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보려면 최소한 거울 크기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몇 미터? 대충 뭐 찍어도 그냥 1m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문제야. 대충 찍으면 뭐 1.5 뭐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1m가 되는 이유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눈이고, 몸통이고, 다리다. 그죠? 자, 눈이 여기 붙어 있어. 아이고. 그죠? 좀 아픈 점. 인상 같아, 인상. 머리 좀. 머리 좀 가렸구나. 머리 좀 심어주고. 자, 옆쪽 아니야? 연문.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얘 딱 절반으로 쪼개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자, 이 거울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머리 끝을 보려면, 입사각, 반사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머리 끝과 눈 사이에 절반만 되는 거울이 있으면 되죠. 요만큼만. 그죠? 그 다음에 눈에서 발끝만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자기 나머지 부분에서 절반에 대한 거 그러면 입사각 반사각이 똑같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요 절반 거울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절반, 나머지 부분에서 절반이니까 당연히 전체 키의 절반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평면 거울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평면 거울 2개를 세워놓고 2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림이에요. 여기 사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비치는 거, 여기에 비치는 거 이게 몇 개로 보이느냐 이런 문제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이렇게 뒀을 때 여기 물체가 있으면 요 거울 속에 물체가 몇 개로 보이느냐. 이거는 각도하고 관계 있으면 각도.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보이는 개수입니다. 보이는 개수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 세타분의 360 해가지고 360도.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이 n이 홀수계가 나오면 그냥 그만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홀수. 그러면 그냥 그대로야. 근데 이 n이 만약에 짝수로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n-1개만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무조건 홀수로 대답하면 돼요. 알겠어요? 홀수로. 그러니까 요 각도를 이 거울 2개 있으면 평면 거울 2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각도를 이렇게 다르게 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30도다. 그럼 30도면 얼마입니까? 12 나오지요? 그죠? 12면 요 안에 상은 몇 개로 보인다? 11개로 보이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면 거울은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n이 정수가 아니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n 세타가 100이나 그건 생각 안 해봤네? 잘리지 않을까요? 보자, 여기 그런 말 있나? 여기도 안 나오고 그냥 바로 읽고 정수로 오는지. 정수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아. 생각 안 해. 잘리게 나오나? 그건 나도 안 해봤네. 해볼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음에 거울 2개 가지고 금요일에 다 해주고.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종이를 이렇게 두고, 그죠? 집에 각도기 있죠? 각도기로 각도를 먼저 딱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으세요. 해놓고, 이 중심을 그려놓고, 거울 이렇게 해서 각도를 맞춰봅니다. 그러면서 물체를 하나, 아무 데나 놔도 돼요. 여기 사이에만 두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세보면 돼요. 그렇게 해보면 규칙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소수점 나오게 뭐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아 잠시만, 이게 소수점이 나오면 점으로 나오면 그러네, 좀 그거는 해봐야 되겠네. 저거는 아마 뭐 만약에 문제로 내도 그런 거는 나오지는 않는데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해보세요. 알겠죠? 해보고 선생님한테도 좀 알려줘.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까? 구면 거울 바로 가봅시다. 690 구면 거울. 자, 요거는 조금 줘보고. 자, 구면 거울은, 오목 거울은 어떤 얘기입니까? 요렇게, 반사면이 오목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죠? 요런 상이 이제 나타날 텐데, 이 상이, 여기에 나타나냐, 뭐, 이쪽에 나타나냐, 저쪽에 나타나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뭘 해봐야 된다? 이 둘은 작도를 해보면 됩니다. 작도만 할 줄 알면 끝나요. 알겠어요? 자, 이 둘은 작도를 해보자, 작도. 그려. 자, 그려볼 때,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게 거울면이다. 이거는 렌즈에서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거울 중심을 지나는 이 선을 갖다가 광축이라고 할 거예요. 광축. 자, 그리고 얘는 구면이기 때문에 구면은 뭐 이거 곡률에 따라서 이렇게 쭉 그려보면 이상하게 그렸네. 이것도 이상하다. 어쨌든 원이 나오겠죠. 그죠? 원이 나왔을 때 원의 중심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구심. 이게 공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면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구심의 한 2분의 1 정도. 요 정도가 뭐냐 하면 요게 이제 초점이 됩니다. 초점. 알겠어요? 구심의 2분의 1 정도입니다. 왜냐면 이 곡면을 갖다가 정확하게 원형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 자, 그러면 이 초점이 있으면 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항상 작도할 때는 보세요. 이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가 되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이거 요 면에 대해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선 세워갖고 입사각 반사각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광축에 나란한 선은, 자, 요거 1번이라고 해볼게요. 광축에 나란한 선은 항상 어디로 간다? 초점을 지나간다. 그러면 초점을 지나간 빛은 어디로 간다? 광축에 나란하게 가겠죠. 왜? 아까 뭐 배웠죠? 역진성. 그죠? 빛의 역진성이라는 게 있었죠. 다른 조건이 안 바뀌면 왔던 길 그대로 쫓아간다. 그게 역진성이었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두 번째는 구심이 있죠. 구심을 통과한 빛은 어떻게 갈까요? 구심을 통과한 빛. 요거. 자, 2번이라고 해볼게. 구심을 통과한 빛은 1번은 광축의 나라. 한 것은 초점을 지나요. 초점 지나. 두 번째, 이건 작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알겠죠? 구심을 지나면 그대로 돌아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죠? 구에서 여기 중심을 지나면 입사각 반사각 그대로 나와.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여기가 거울의 중심입니다. 중심. 렌즈면 렌즈의 중심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자, 거울의 중심으로 들어간 빛은 거울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렇게 간 애는 입사각 반사각 해서 그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요거는 입사각 반사각 같게 나갑니다. 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거울하고 렌즈 다 그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정확하게만 그려주면. 저 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고. 되게 많아 보이지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 세 개 갖고 하는 거야. 시간이 애매하니까 하나만 해봅시다. 오목거울 한번 해볼게요. 오목거울. 오목거울 작도를 한번 해봅시다. 대충 이렇게 보고 대충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나중에 그리면 이상하게 나오는데, 여기 좀 잡자. 그러면 여기 초자 다 보고. 자, 보세요. 여기가 구심.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것이, 구간을 알아야 되는데, 아주 멀리 무한대냐, 아니면 구심보다 뭐냐, 아니면 구심 사이냐, 아니면 초점 사이냐, 뭐가? 물체가. 그런 거예요. 자, 물체를 그냥 선생님이 구심 바깥에 여기에서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자, 요 세 개의 선 중에, 알겠죠?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생기는데 실제로 빛이 지나가는 선끼리 만나면 그게 실상이 생깁니다. 실상. 알겠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지나갔는데 각도가 벌어져서 만나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역으로 추적했을 때 만난 지점에서 뭐가 생기느냐? 허상이 생겨요. 허상. 그래서 실제 지나가는 빛끼리 만나서 생기는 상을 실상. 알겠죠? 그렇지 않은 상을 허상.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실상은 어떻게 생긴다? 거꾸로 생깁니다. 알겠어요? 거꾸로 생기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보립실상. 이렇게 부릅니다. 보립실상. 그 다음에 허상은 어떻게 생긴다? 똑바로 씁니다. 물체처럼. 그걸 정립허상이라고 해요. 정립허상. 그래서 보립실상, 정립허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1번하고 뭐 3번 정도로 해볼게요. 자, 1번 갑니다. 1번. 1번은 나란하게 이렇게 갑니다. 갔어요. 그 다음에 반사가 돼야 되니까 여기 초점을 지나겠죠? 초점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어디 보내면 돼요? 여기 보내면 되죠? 그죠? 또는 여기에서 2번을 쓰면 여기를 바로 지나가면 됩니다. 요렇게. 그죠? 그럼 그대로 따로 나오니까 여기에서 생긴다는 게 되겠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서 요렇게 갔을 때 입사각 반사가 요렇게 가면 만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멀리 있을 때는 요걸 쓰면 우리가 눈대중으로 하기 때문에 입사각 반사각 정확하게 그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를 지나가는 게 더 편합니다. 더 정확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게 이렇게 튕겨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이 생기는구나. 무슨 상이 생겼죠? 도립 실상이 생겼습니다. 실제 반사된 빛이 만났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크기를 보세요. 크기는 실물보다 상의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작겠죠. 이 앞쪽에서 만나서 생겼으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되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됐을 때 크기가 같으려면 여기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앞쪽에서 생겼으니까 작아지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1번 상입니다. 1번 상. 2번 상은, 자, 구심과 초점 사이에 세워볼게요. 여기랑 겹치면 안 되니까, 그냥 요렇게 조금 앞에다가 해볼게요. 요게 2번 상입니다. 2번 상. 자, 그러면 요거 1번 축은 그대로 써도 되죠. 그죠? 1번은 여기 가든 요거는 나란하게 들어간 거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대로. 얘는 그대로 두자. 그러면 두 번째 뭐 할까? 요거 가지고 하면 되겠지요. 그죠? 여기서 이제 쭉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나가서 얘가 요렇게 나갈 겁니다. 오. 어디로 가야 돼? 자, 이렇게 됐을 때, 와, 애매하다. 요렇게 가네. 그죠? 이쪽에서 생기겠네. 그죠? 일단, 더 커집니다.
뭐보다? 자, 여기 좀 생긴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 어딘가에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길어질수록 우리는 좀 정확하게 그리기 힘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더 커졌네요. 실물보다. 실물보다 더 커졌어요. 그러면 자,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실물하고 같은 크기를 가진 지점이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는 작았죠? 여기는 커졌죠? 그럼 그 사이에 실물하고 크기가 똑같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중심에다 세우면 크기가 똑같아집니다. 그걸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에다가 한번 세워볼게요. 초점에다가. 초점. 이건 우리 시험 끝나고 다시 한번 합시다. 작도는. 알겠죠? 작도는 어차피 다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작도는 그때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 1번 반사선 있죠? 얘랑 어떻게 될까? 나란하게 되겠죠? 평행선을 그립니다. 평행선을 그리면 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갑자기 상이 싹 사라지는 순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돋보기 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모양이 확 사라지면서 없어졌다가 거기가 초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안쪽으로 되면 이제 오히려 벌어져 가지고 상이 저쪽에서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험 끝나고 다 까먹을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